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쇄신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김종민 의원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SNS에 올린 글을 두고 86 용태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일단 좀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86이 용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글이 맞습니까? 그건 이제 언론에서 네. 86 용태론이라고 하는 이제 관심사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걸 뭐 그런 방향으로 보도를 해서 그런데요. 제가 얘기한 거는 86 용태론이라기보다는 뭐 네. 개별적으로 자기가 개인이 결단을 해서 네. 용태를 하든 불출마하든 임명직을 하지 않든 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 이 제도 개혁에 우리 86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정말 정치 그만두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의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86이 책임지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86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뭐 물러나든 안 나든 예. 지금 우리가 뭐 86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86 정치가 용퇴해야 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네. 정치를 했는데 예. 사실은 개별적으로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 이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 제도를 개선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게 지금 그동안의 우리 86 정치의 한계 네. 또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예. 이런 식의 86 정치는 저는 용퇴시켜야 된다. 그래서 86 정치인이 남아있든 아니든 이런 식의 정치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 역량 또는 뭐 개인적인 입지 이렇게 오해받고 이렇게 불신받는 정치에서 벗어나자 그런 취지죠. 그러면 저 결례를 무릅쓰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의원님도 86이시잖아요. 그렇죠. 의원님은 용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요.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 노력하자. 알겠습니다. 그 제도가 뭐예요? 지금 그 바꿔야 되는 제도가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선거 제도죠.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가 네. 지금 전국적으로 다 1등을 뽑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선거하면 다 1등 뽑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유럽 가보면 유럽은 되게 권역별 비례제가 주된 선거 제도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그 인구 비례 예를 들어서 2030 인구가 30%다. 그럼 꼭 30%는 아니더라도 그 근접하게 대표가 구성이 되고 여성들이 인구의 50%다. 그러면 50%가 구성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자영업자들 이런 그 직업군들의 그 다양한 그 성격에 따라서 인구가 비례적으로 대변되는 그런 대표가 되면 이 민심이 보다 더 잘 반영될 거다. 이게 지난 100년 동안의 유럽 정치계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런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거 자평을 좀 듣고 싶은데 지난 총선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그때 의원님도 정치 그 개혁특위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결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례 위성정당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왜곡이라고 평가하시는 건 맞습니까? 왜곡이 뭐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그러니까 개혁 취지에 비춰볼 때 왜곡이라고 평가하시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성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그 반성의 일환인 거죠.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 그런 정치 계속 방치하면서 그 위에서 우리가 또 집권하면 또 잘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반성하고 새로운 그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하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죠. 이건 좀 이따 일단 쉼표 잠깐 찍고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전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를 개혁하고 쇄신하자, 정치를 교체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말씀하신 거는 송영길 의원의 개인의 결단이거나 우리가 당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후보를 내겠다 말겠다 이런 수준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네. 제도 개혁으로 한 발 더 나가고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당의 의원들의 좀 의지도 모아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3연임 초과 금지 이런 것도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그게 이제 과도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 당에 어떤 공천 방침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천하겠다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서 이제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처럼 이제 다 1등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지금 대종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선거제도화에서는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불출마를 하거나 3선 이상들이 이제 그 공천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2030 혹은 다양한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에서 대변하지 못했던 다양한 국민들의 대표가 참여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공천이 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 호남 같은 데들은 당선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2030 젊은 분들을 공천을 하면 또 본선에 가서 잘 안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 제도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공천만 바꾸면 실제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천을 그런 방향에 노력하는 거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선거 제도에 대한 개혁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선거 제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데 있어서 주어는 정치 일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의 정치 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개혁을 외쳤는데 결국은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정치 일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결국 우리의 정치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 이 이야기가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게 뭐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런 정치를 못 해왔으니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그게 민주당의 정치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정치 일반 나는 모르겠다. 정치 일반이 바뀌어야 된다. 평론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해온 정치에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못했다. 우리가 국민통합의 정치를 못했다. 또는 이 기득권을 깨고 정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제도를 바꾸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니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180석 있을 때 뭐 180석을 우리가 다수결로 밀어붙이자는 건 아니지만 그 180석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 큰 목소리를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의지를 한번 보여보자.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내에서 한번 모아보자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윤리위원회에서 한 건도 처리를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윤리위원회를 아예 그 제도를 없애든지 그 제도가 있다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내로남불하지 않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점을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특히 우리 민주당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 점에서 못했다는 거 이거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꼭 누구 특정인은 뭐 문제가 있다. 이거 저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지금까지 미뤄놓은 건 정말 잘못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럼 한번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이 이런저런 도덕적 문제로 탈당을 권유했고 또 본인이 탈당했던 사람들 대사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그런 당의 조치와 이번에 그럼 3명 의원 제명하겠다는 조치가 지금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다른 이야기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대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비리 문제에 대한 사면이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대사면의 어떤 핵심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치 세력의 이합 집산 과정에서 탈당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었던 이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게 초점인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과거의 비리 조치가 그게 뭐 무분별하게 사면되거나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네. 일관되게 지금 선거제도를 손봐서 정치를 개혁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네. 결론으로 선거제도 뭐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난 100년 동안에 그 유럽의 정치계의 역사의 결론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가 권역별 비례제를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유럽이 선진 정치를 하게 된 가장 큰 제도적인 어떤 동력, 제도적인 어떤 메시지는 권역별 비례제를 확대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100% 권역별 비례제를 하는데 독일처럼 절반만이라도 해야 된다. 이 제도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제 소신이나 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적어도 국민들의 다양한 민심이 대표되는 선거제도의 개혁, 이 방향에 대해서만 일치하면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전 논의해서 한 1년 안에 특히 다음 총선이 한 2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1년 안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합의되는 아니라도 좀 실천하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